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울산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구의 성해마을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성해마을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온 건지 김동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해마을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해 있고 화재나 재난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대선 공약 속에서 나온 작은 마을. 울산공항 인근 북구 시래동에 있는 성해마을은 1953년 한센인 200여 명의 강제 이주가 진행된 곳입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남아있는 한센인은 모두 40명. 모두 60은 넘긴 고령층입니다.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찬 도심으로 성장했지만 이곳은 1973년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이면서 별다른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센인들이 생계를 위해 가축을 기르던 자리는 축산업이 불황을 겪으며 외지인들의 불법 공장 임대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성해마을 인근에는 지난 30년간 180곳의 무허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노후한 무허가 공장은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가 있는 노후 건축물도 160곳에 달합니다. 협소한 도로에 하수시설까지 열악합니다. 성해마을이 도심 속 오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는 복지 대책이라든지 노후 주거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각종 양성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민들과의 마찰 속에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북구청은 전담 TF팀을 구성해 마을 주민과 소통을 늘리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노후시설 양성화를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방치됐던 성해마을, 행정력이 방관했던 이곳에 이제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동구지역 선대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구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어진항을 어촌 관광구역으로 지정해 동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방어동과 일산동 일대 숙박과 휴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곤을 마리나 항만 조성을 지원하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진흥센터를 동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피해 지역의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어제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건의안은 공해마을의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역학조사와 관련해 포괄적인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남구 장생포동 일부와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5대 5천 마을과 산성마을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됩니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이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중인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거리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14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방비를 투입해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의 30억 원 가운데 시 예산 6억 원을 분담해서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5천여 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북구청이 올해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장수 축하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노인이며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 올해 지급 대상인 1922년 출생 노인은 8명으로 북구청은 다음 달 25일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 앞으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는 셀프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자가진단 키트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선 연일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선 10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2의 마스크 대란 사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임시선별검사소에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구하지 못해 검사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품절이어서 없어가지고요. 한 3-4군데는 갔던 것 같아요.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종적을 감춘 지 나흘째. 자가검사 키트가 있는지를 묻는 전화응대에 지친 한 약국은 아예 자동응답으로 안내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품절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품절입니다. 인터넷상에선 개당 4,000원이던 자가검사 키트 가격이 최고 10배가량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일주일간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일선 약국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고된 약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30개가 들어온다고 치면 30명이면 하나씩 사간다고 해서 끝인데 전화는 한 100통 이상 오거든요. 품절이라고 써붙여 놨는데도 언제 들어와요, 얼마예요, 힘들잖아요. 그게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공적 마스크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간 거죠. 반대로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정부가 선별진료소 등에 공급하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를 싹쓸이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10일부터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면서 자가검사 키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확진자가 격리 해제 전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생략되면서 자가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조만간 울산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울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794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과 북구, 중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15명은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됐고 3명은 해외 입국, 57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본관 6층의 병동 전체를 감염병 병동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압치료병동은 클린존과 오염존으로 구분해서 의료인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울산병원은 지역 최초로 1시간 30분 이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유전자 증폭 검사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소아 재활치료실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아 재활치료실은 소아만을 위한 운동과 작업, 언어 치료실을 갖추고 전문교육 이수치료사가 1:1 전문 재활치료에 투입됩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소아 재활치료실은 지역기업 덕산이 기부한 1억 원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도 122곳의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4만 원 상당의 학습 준비물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학습 준비물 비용 지원으로 연필과 공책, 지우개 등 기본 학용품과 실내화, 책가방 등 개인 물품을 제외하면 과목별로 필요한 준비물이 대부분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초등학생 1인당 2만 원을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가 2만 5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하자 신고는 24,285건이며 하자의 유형은 균열이 9,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불량 8,700여 건, 들뜸 및 탈락이 6,98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신고 상위 건설사는 DL건설이 가장 많았고 SM우방, HDC 현대산업개발, 중흥토건, GS 건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하자 신고가 많은 건설사와 시공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이나 수목원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전체 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은 정작 사업 계획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대구 달서구에 조성된 대구 수목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개방된 부산 해운대 수목원. 두 곳의 수목원은 모두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해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남구청도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8만 7천 평과 돛질산을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완전 개통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태화강역의 배후 지역에 있는 여천 배수장, 돛질산, 쓰레기 매립장을 구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유휴 공간을 제공하자. 우선 첫 단계로 여천 배수장에 고인 하수를 빼내는 건조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4월 1차 추경을 통해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 활용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가 남구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면적의 7%는 시와 국유지이고 나머지 93%는 롯데 정밀화학 부지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부지 소유주인 롯데 정밀화학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그러나 롯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 부지가 맞는데 8만 7천 평 해갖고 삼산과 여천 매립지는 맞는데 저희하고 얘기된 건 하나도 없고요.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롯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혐오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남구청의 의도와는 달리 롯데 측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진행될 남구청의 쓰레기 매립장 활용 계획은 애꿎은 혈세 낭비로 끝날 것인지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탈바꿈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전국적으로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울산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2030 세대의 울산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35.1%, 2020년 33.4%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치솟으면서 부담이 커진 데다 지역 청년층의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국의 지난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1%로 2019년에 28.3%, 2020년 29.2%에 이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던 울산 지역 오피스텔 시장이 새해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33건으로 전달보다 26.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총 거래 금액 역시 70억 1,137만 원에서 42억 1,385만 원으로 39.9% 급감했습니다. 올해부터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면서 투자 수요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남권이 전국의 경제 권역 가운데 수출 반등세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동남권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9%의 급락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전국 감소율 마이너스 5.5%와 비교할 때 하락폭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21년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2% 늘어나는 데 그치며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18.8%를 크게 밑돌았으며 시도별로는 부산 6.4%, 울산 6.9%, 경남 4.9%로 모두 전국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매일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30년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울산 매일신문의 창간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면과 영상이 융합된 언론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겼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과 국립대, 월드컵 유치 등 지면 기사를 중심으로 편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보장을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빌라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